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도법이라는 게 낯설 수 있는데요. 호도법이란 무엇일까? 우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종이를 이용하여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 OAB와 O-A-B-를 만들어 보고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자.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부채꼴과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와 3, 그리고 호의 길이도 각각 2와 3인 상황이에요. 2와 3인 상황인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뭔가 2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도 혹시 2대 3이 아닐까 하고서 두 부채꼴을 한번 겹쳐보자는 거죠. 우리가 수업 때 만났으면 요거를 이제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 두 부채꼴을 한번 겹쳐보자 그랬으면 이 두 각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면요. 얘네들이 이제 정확하게 겹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각각의 자기 자신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의 중심각의 크기가 일치한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일정할까 같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종이 있죠. 색종이처럼 반지름도 R, 그 다음에 원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인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 각도가 알파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몇 도를 단위로 사용하는 60분법을 배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각 배우면서 사용했던 그 도가 바로 60분법인데요. 이제는 오늘은 새로운 단위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또 원 O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그렸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만약에 알파도다라고 하면 호의 길이, 우리 여기 호의 길이 있잖아요.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두 부채꼴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뭐 60도인데 여기가 30도다 라고 했으면 요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서로 2대 1이다 라는 부분을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알파도라는 각도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먼저 R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호의 길이에요. 그래서 R 대 자, 원 전체의 둘레 길이를 한번 볼 건데 원 전체는 여러분 반지름을 할 때 우리 2파이R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얘는 원의 둘레. 이 R은 호의 길이가 됩니다. 자, R 대 2파이R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길이 말고 둘레 말고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요 부채꼴의 각도는 알파도입니다. 그리고 원 전체의 각도는 그렇죠. 360도예요. 그랬을 때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가 R 곱하기 360도. 자, R은 지워질 거고 알파도는 2파이분의 360도 즉 뭐가 될까요? 180도가 없어져서 360도가 약분이 돼서 파이분의 180도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알파도가 무엇이에요?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이런 부채꼴. R이 뭔지 몰라요. R이 1일 수도 있고요. 쫌뫌처럼 2인 경우, 3인 경우 각각 크기는 다르지만 1, 1, 2, 2, 3, 3 이렇게 생긴 어떤 부채꼴이 있다. 일정한 부채꼴. 얘네들의 각도가 다 일정하다. 근데 어떻게 일정하느냐? 파이분의 180도라는 이름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 일정한 이 각의 크기를 바로 1 라디안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영어로 라디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ready라는 거는 이제 반지름에라는 말을 뜻하는 뭐 radial이라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아는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앵글이에요. 결국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만든 각이라는 얘기죠.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라디안에 대해서 그냥 각도다라고 하고 별로 이게 어떤 정도인지 어느 크기만큼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각을 1라디안으로 잡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1라디안을 사용해서 이걸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바로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호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도법이에요. 여기 지워져 있는데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각의 크기로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증명했다시피 뭔가 가볍게 지나갔지만 증명한 거예요. 자, 1라디안이라는 각도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도처럼 그냥 비슷한 맥락에서의 각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위죠, 단위. 자, 1라디안이라는 거는 어떤 단위냐?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헷갈리는 게 파이분의 180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끝에 각도 1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180 곱하기 1도라는 의미로 파이분의 180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게 1라디안이잖아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그럼 좌변은 파이 날라가고 180 날라가서 1도가 되고요. 오른쪽은 그냥 180분의 파이가 곱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도가 남아있던 것처럼 여기도 라디안이라는 것도 기호기 때문에 단위기 때문에 라디안도 꼭 붙여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1도라는 거는 180분의 파이가 아니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1라디안이 얼만큼이었는지 한 요 정도 되는 각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의 180분의 파이만큼이 1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단위인 라디안을 생략하고 그래서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보통은 라디안을 생략을 하고 2분의 파이나 또는 1처럼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그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꿔보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30도가 몇 라디안이냐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30도는요 30 곱하기 1도라고 했어요. 도만 띄는 게 아니라 1도가 30개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도가 아까 뭐였나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즉 얘는 30 곱하기 1도 대신에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넣는다. 약분을 하겠죠? 그럼 얘가 6이 남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6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라디안은 뭐 할 수 있다? 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사실은 그냥 어떻게 써도 돼요? 6분의 파이. 그래서 3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6분의 파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분의 3파이 라디안이에요. 사실은 이 라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5분의 3파이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1라디안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1라디안은 뭐였나요? 네, 파이분의 180이에요. 그래서 얘가 5분의 3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까지 써줘야 하고 자, 얘는 계산하게 되면 5랑 180이랑 약분하면 뭔가요? 네, 36인가요? 그래서 아까 파이가 빠졌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5랑 약분이 되어서 36만 남는다. 따라서
108도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도를 빼먹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108도가 아니라 108라디안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108라디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각도입니다. 몇 바퀴를 돌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도를 꼭 잊지 말고 쓰는 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라 그랬을 때는 180분의 파이,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요. 60분법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는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해주시면 돼요. 60분법이니까 도가 꼭 붙어야겠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끔 가다가 파이가 있어야지만 호도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 2분의 1, 즉 실수 범위의 값이 나오더라도 걔가 라디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수이면 각도 60분법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붙어야지만 호도법이야 이게 아니라 어떤 실수든 뒤에 나오는 도가 있으면 60분법, 그 다음에 도가 없으면 그게 이제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4번에 다음 그림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각을 호도법 또는 60분법으로 나타내라 있는데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다면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에 자, 45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45 곱하기 1도로 바꾼 다음에 45 곱하기 얘가 180분의 파이다 라는 사실 1도는 180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약분하게 되면 6분의 파이다 라는 호도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2번 6분의 5파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6분의 5파이는 사실 뭐라고요? 1라디안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라디안은 그렇죠. 파이분의가 돼요. 그래서 6분의 5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반드시 써주고 파이파이 30도 해가지고 얘는 결국 53 150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번도 마찬가지. 우리 3번과 4번은 이따 줌에서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호도법, 즉 라디안이죠. 여러분 1라디안, 방금 했지만 1라디안이 뭐였죠? 네,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자, 1라디안, 요 단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긴 했어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 해가지고 굉장히 계산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을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건데 먼저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이걸 세타라고 읽는데 세타고 사실은 얘가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어요. 세타 라디안이에요. 그런 부채꼴 OAB에서 자, 호가 지금 AB인데 이 길이를 이제 L 그리고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자. 호 AB의 길이를 L, 부채꼴 OAB의 넓이를 우리가 S다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호의 길이를 한번 보자. 호의 길이는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의 크기 대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각도 대 원의 둘레가 될 텐데 먼저 호의 길이 대 호의 중심각의 크기 즉 세타는 자 이거는 이제 호의 상항이에요. 전체 둘레 길이 즉 2파이 r이죠. 그 다음에 전체 그 각도 전체 원의 각도는 2파이 라고 하자. 360도니까요. 교과서에는 이게 호의 길이 대 전체 둘레 대 아니다. 호의 길이 대 전체 둘레는 중심각의 크기 대 전체 각의 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는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이용을 하게 되면 2파이 r 세타는 L 2파이 2파이가 날아가겠네요.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R세타, 즉 반지름 곱하기 가게 크기가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지름 곱하기 가게 크기, R세타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넓이를 한번 보자. 자, 넓이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 대, 이번에는 원 전체 넓이 해볼까요?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전체 넓이, 즉 파이 R 제곱은 부채꼴의 각도, 즉 세타 대 전체 각도 2파이. 여러분 괜찮으시죠? 부채꼴 넓이 대 전체 원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대 원의 전체 넓이는 부채꼴의 가게 크기 대 전체 원의 크기, 가게 크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의 S, 파이파이 날라가고요. 즉 2S가 R 제곱 세타인 상황이기 때문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어머,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2분의 1 R 세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아까 R 세타가 뭐라고 했냐면 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R L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어낸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R세타, 즉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라디안이고요. 넓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각도, 즉 반지름과 각도를 알면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을 이용하고, 세타는 뭔지 몰라. 근데 호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만약에 L, 넓이를 S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근데 중심각 모른다. 대신에 호의 길이를 안다 라고 할 때는 2분의 1 RL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L이라는 거는 뭐였죠, 여러분? L은 R세타. 근데 이때 R이라는 건 현재 8, 세타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서 2파이. 이 부분은 2파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S는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과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를 알아요. 지금 구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호의 길이를 몰랐던 상황에 먼저 넓이부터 구한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R제곱 6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2, 4, 8이니까 88에 64 8파이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2분의 1 반지름 L, 우리 아까 구했던 L이 2파이잖아요. 그래서 없애면 8파이다. 우리가 원하는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거나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풀어보셨다면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8분의 3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호의 길이 L은 뭐였습니까? R세타. 이때 반지름은 4, 중심각의 크기는 8분의 3파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3파이. 또한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식이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세요. R제곱 16 세타 8분의 3파이. 28에 16이기 때문에 정답은 3파이.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2분의 1 반지름은 4 L이라는 거 우리가 방금 구했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집어넣고 약분 해서 3파이 같은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 2번은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인데요. 이거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다 풀어보셨으면 줌에서 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